첫 번째 가볼까요? 예, 남동생도 얼굴 천재입니다. 자, 얼굴 천재. 자,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 자, 그런데 그를 대신해서 하루 종일 주목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영상부터 만나보시죠.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 나 이 사람 봤다. 은우는 자기 보기에 제일 신기한 거 아니야? 그런 적 한 번도 없고. 우리 누가 있을까? 문빈이. 은우 동생? 은우 동생 잘생겼어. 은우보다 얼굴이 더 작아. 누구보다 더 작다고? 은우를 이길 수 있는 건 은우 동생밖에 없네. 그룹 아스트로의 멤버 고 문빈 씨 모습도 잠깐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루 종일 난리였습니다. 차은우 씨 동생 얘기로. 그렇습니다. 자, 갑자기 왜 동생이 주목을 받고 있냐 하면 가수 겸 배우 차은우 씨의 남동생이 국내 AI 컨퍼런스의 모습을 보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차은우 씨, 본명 이동민 씨의 친동생인 이동휘 씨. 어제 오늘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AI 서밋 서울 엔드 엑스포 2025에 연구원 자격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국내 한 혁신기술 투자업체 연구원 소속으로 30분간 강연을 직접 진행했다고 하는데요. AI 데이터 크롤링 모델, 말이 좀 어려워요. 웹사이트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AI가 자동으로 수집해서 활용하게 하는 그런 기술에 대해서 강연을 직접 했다고 합니다. 강연을 하면서 친형 차은우 씨 같은 셀럽을 위한 엔터 매니지먼트용 AI 데이터 크롤링 모델 개발에 직접 참여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자, 지금 이 사진은 차은우 씨고요. 자, 왼쪽 사진이 동생이고요. 오른쪽이 형 차은우 씨입니다. 박 변호사님, 네. 심지어 공부도 잘한대요. 신은 공평하다는 말 다 거짓부렁. 운동도 잘할 것 같은데요. 하여튼 너무 다 가진 사람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중국의 3대 명문 대학입니다. 푸단대 출신이라고 합니다. 진짜? 여기 졸업한 다음에 AI 전문가로 지금 활동 중이고 예능 방송 나오면 가끔씩 얼굴이 나오거나 지금 좀 전에 봤던 것처럼 형보다 좀 더 잘생기고 얼굴 작다라고 하는데 실제 정말 잘생긴 것 같다는 왼쪽. 예, 생각이 들고요. 아마 형 못지않은 훈훈한 외모 때문에 지금 화제가 된 바가 많습니다. 축복받은 유전자 부럽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다음 이어가죠. 자, 고성의 흉기까지입니다. 자, 첫 번째로 고성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한식이라도 이제 구성관과를 하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뭐라고 하는지 알아들을 수는 없고 자기는 뭐랑 관련이 없다 그러고 짓지 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또 벨 누르고 도망가서 경찰에 제가 한번 신고를 했어요. 다 이분을 아시더라고요. 제가 오기 전에도 이런 일이 많았었대요. 다른 집들도 피해를 좀 봤다고 하더라고요. 뭔가 좀 아픈 사람 같습니다. 네, 그렇죠. 지난해 9월 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2층으로 이사를 온 신혼부부의 제보인데요. 올해 6월부터 같은 아파트 6층에 사는 이웃의 고성방가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처음엔 그냥 넘어갔는데 날이 갈수록 정도가 심해지고 다른 이웃들이 제지를 해봐도 멈추지 않는다고 해요. 고성방가뿐만이 아닌 게 또 문제입니다. 제보자 집과 다른 이웃집의 배를 또 여러 차례 누르고 도망가는 일도 있었다고 하고요. 제보자가 욕설을 퍼부었다면서 경찰에 신고를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제보자 차에 놓인 명함을 보고 직장을 알아내서 제보자의 회사로 전화를 한 거예요. 이웃인데 제보자가 밤마다 고성방가를 한다면서 회사 쪽에서 조치를 취해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했다고 해요. 제보자는 정작 이 남성과 전혀 일면식도 없고요. 특별히 대화를 나눈 적도 없다고 하는데 경찰에 신고를 해봤지만 직접적으로 상해를 입은 게 아니라서 해줄 수 있는 게 없다는 답변만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흉기입니다.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불 꺼진 아파트 복도. 누군가 현관문 앞에 서서 귀를 쫑긋 뭔가 듣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계단을 터벅터벅 아래층으로 내려가는 저 남성. 잠시 후 뒷짐지고선 한 걸음 한 걸음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요. 자, 다음엔 또 계단을 터덜터덜 내려가던 바로 그때 보셨나요? 남성의 손에 든 저것은 뾰족하고 날카로운 흉기. 한밤중 흉기를 들고 윗집을 찾아왔던 것. 양 변호사님, 진짜 무서워서 못 살겠다. 그러게요. 이분이 제보자분이 사실 이게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라고 하는데 저 찾아왔던 남성
아래층에 사는 이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올라와서 흉기를 들고 서성이다 내려간 건데 문제는요. 층간소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제보자분이 사시는 곳이 구축이라서 이웃들 소음이 좀 잘 전해지는 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윗집에서 아무리 우리 집에서 난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해도 저 건물에 나서는 모든 소음을 저 윗집에서 나는 걸로 그렇게 자꾸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뭐 CCTV를 수차례 보여줘도 다른 게 없고 저렇게 올라와서 막 물을 막 부서질 때 흔들다가 또 흉기 들고 찾아 올라오고 이 제보자분에 따르면 그 전에 저 집에 사시던 분이요. 예. 결국 못 견디고 이사 가셨다라고 합니다. 경찰에 신고, 그것도 지금까지 4번이나 신고를 했다고 하네요.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 이어가죠. 자, 경복궁 돌담에서 끙입니다. 자, 주목해 주십시오. 가을 단풍 구경하러 경복궁 많이들 가실 텐데요. 충격적인 사건이 쾅! 제보 영상 만나보시죠. 자, 경복궁 돌담 아래 울창한 수풀 아래 포착된 한 남성. 양손에 휴지를 움켜쥐고 쭈그려 앉아서 무언가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는 않았으니 그 이유는 바로 옆에 한 여성도 같이 끙! 아니야 이거 사진 합성일까요? 못 믿겠어. 잠시 후 여성의 흰 바지에는 정체 모른 얼룩이, 그리고 저 멀리 풀숲에서 엉거주춤하게 나온 남성. 참고로 이곳은 국가문화유산이자 사적 117호 경복궁. 도대체 저 몰상식한 인간들 누구요? 네, 정말 보기 괴롭네요. 바로 어제 낮에 서울 경복궁을 찾은 제보자께서 목격하신 상황입니다. 사진 속 장소 말씀하신 대로 1395년 건립된 조선 왕조의 정궁이자 사적 제117호로 등록된 경복궁의 북문 신무문의 돌담입니다. 그 돌담 옆 풀숲에서 볼일을 보는 저 남녀가 포착이 됐는데요. 경찰에 의해서 제지를 당해서 풀숲 밖으로 지금 나온 것으로 보여요. 지금 제보하신 분에 따르면 이날 수십 명의 중국 관광객들이 왔다고 하는데 그중 일행이 아닐까라고 지금 추측이 되는 상황입니다. 자, 박 변호사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식사 중에 좀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뭐 이게 아닙니다. 진짜 심각한 일입니다. 한국인 관광객이 중국 자금성 그 돌담 아래에서 만약에 저랬다? 중국 공안들한테 어떻게 될까요? 잡혀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뭐 자금성은 크지만 여기 경복궁 옆에 화장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필이면 또 이런 얘기가 조금 좀 죄송스럽긴 한데 왜 돌담에 눕니까? 또 풀숲에 누우면 좋다는 게 아니고 돌담이라는 건 유적지라는 건 아마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꼭 그 담까지 붙어가지고 지금 그 용변 처리를 했던 거거든요. 이게 뭐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저게 가능한 행동이라 생각하는지 어쨌든 중국인이고 만약에 우리가 중국 문화재 가서 뭐 자금성이나 뭐 만리장성 가서 저기 소변이나 대변을 했다 면 가만 놔두겠습니까? 양 변호사님, 여기 경복궁입니다. 경복궁! 다른 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 관광을 하면 가이드로부터 저곳이 어떤 곳인지는 분명히 설명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아주 기본적인 존중은 갖춰야 되는 게 정말 최소한의 예의 아닐까요? 다른 나라 사람으로서. 진짜 정말 화가 납니다. 좋습니다. 마지막 사연으로 가보죠. 오늘 지각 비밀로 해줘. 쉿. 자, 집단 지성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으시다면서 제보해 주신 사연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 생활 3년 차 30살 남성입니다. 얼마 전 저희 부서 팀장님께서 새로 오셨는데요. 이전 분과 다르게 새 팀장님은 완전 FM 정석 스타일이에요. 그중에서도 시간 약속을 가장 중요시하는데 지각하는 걸 정말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며칠 전 회사 선배가 전화를 해서는 늦잠을 자서 30분 정도 늦을 것 같단 겁니다. 그저께도 지각해서 팀장님께 혼났으니까 비밀로 해달라는 부탁을 하더군요. 그날은 아침 회의가 있는 날이라서 제가 선배 대신 급하게 회의를 진행했는데요. 그런데 갑자기 팀장님께서 선배가 안 보인다며 찾으시는 거예요. 저는 당황한 나머지 대충 둘러댔는데 그러다가 회의실에서 나오는 길에 마침 들어오던 선배랑 딱 마주친 겁니다. 박지훈 대리, 설마 지금 오는 거야? 팀장님, 길이 엄청 막히네요 오늘. 참. 아니 그저께도 그러더지만 말도 없이 또 지각한 거야? 어? 그래서 오늘 그 수호 씨한테 미리 말해놨습니다. 수호 씨가 뭐 회의 진행한다고 하던데요. 안 됩니까? 뭐? 수호 씨, 당신 팀장이야? 나한테 거짓말까지 하고 멋대로 지금 회의 진행을 해? 뭐 하는 짓이야 이게?
그렇게 불똥이 갑자기 제게 튀었고 얄미운 선배는 그 틈을 타서 몰래 자리에 앉아서 업무를 보더라고요. 팀장님은 그런 사람인 줄 몰랐다며 저를 잔뜩 혼내셨고 며칠이 지난 지금까지 팀장님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정작 지각한 선배는 저한테 미안하단 한마디도 없이 잘 지내고 있고요. 저는 선배 부탁을 들어드린 것뿐인데 왜 혼나야 하는 건지 억울합니다. 저는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할까요? 예,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부처 핸즈업 타임 5천여 분의 우리 가족 여러분들 채팅창에 OX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오늘도 자아 대결입니다. 먼저 그냥 참자는 자아입니다. 야, 그거 CCTV 가려서 뭐해? 너 JTBC 드라마 서울 자가의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 안 봐? 직장 생활이라 원래 억울해도 다 참고 인내하는 거야. 팀장도 박지훈 대리 그 인간 들으라고 널 더 혼낸 거잖아. 괜찮아, 동그라미. 아우, 좋습니다. 다음은 따져야 한다는 자입니다. 야, 참긴 뭘 참어? 양지열 팀장한테 제대로 따져. 박지훈 대리랑 비슷한 나이라 좀 어려우니까 막내인 너만 잡두리하는 거 아니야. 여기서 그냥 넘어가잖아. 박 대리 사고 칠 때마다 양 팀장 너만 갈굴 거다. X. 자, 교수님부터요. 네, 이거는 좀 너무 비겁하고 또 비형을 하고 좀 치사한 것 같아요. 책임 전가를 했고 또 예를 들어서 나는 몰래 가서 앉으려고 그랬는데 딱 팀장님만 마주쳤으면서 어쩔 수 없이 거짓말 이렇게 얘기하게 돼 늦어서 그래서 죄송했다고 얘기하면 나중에 이 수호 씨한테 가서 사과를 해야죠. 사과도 안 하고 끝까지 잡아댄다? 이거는 진짜 계속 참고 있긴 좀 어렵고 가서 한마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양 변호사님. 이건 뭐 단순히 감정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저도 뭐 사회생활, 직장생활을 좀 했습니다만 그렇더라고요. 조직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뭐 주변에 벌어지는 일일이 정확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참고 넘어가면 알아주겠지라고 하면 끝내 묻히기가 더 쉬워요. 제가 어디서 뭐 대놓고 바락바락 따지라 이런 건 아니고 정확하게 그 사실관계는 밝히는 게 본인을 위해서도 좋고요. 또 그 선배라고 한다라면 모름지기 문제가 있을 때 방패가 돼주는 게 선배인 거지 책임 떠넘기는 건 선배 자격 없습니다 이미. 자, 김하나 아나운서. 이게 참 어떻게 얘기하면 선배도 기분이 상하지 않고 또 팀장님에도 내 이 요지를 잘 전달드릴 수 있을까가 고민이긴 한데 참으면 병될 것 같아서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박지훈 변호사님, 참아야 한다. 자, 이게 저는 이렇게 봅니다. 뭐 회사 생활 근데 말해도 될 부분도 있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팀장이 저는 명확하게 알고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주 FM이고 시간 개념이 뚜렷하고 이러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 들으라고 하는 소리로 저는 인식이 됩니다. 뭐 이런 일이 계속 몇 번 반복된다면 그때는 당연히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넘어가 보면 알 거예요. 별일 없이 본인한테 피해 오진 않을 것 같으니까 일단 한 번만 넘어가 보시는 게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요? 가족 여러분께서 김뽀다구님처럼 이번 일은 어쩔 수 없고 다음부턴 봐주지 말라 한 번만 참아봐라라고 말씀 많이 해주셨고 나대방님께서는 따지고 들면 회사 생활 맛가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좀 해주셨어요. 그렇군요.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건 반장에 제보해 주십시오.